안녕하세요. 백일대장 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10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 27번 3전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모든 4점짜리까지 다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7번 문항입니다. 자, 27번 문항을 보시면, 자, 문제 읽어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상자의 숫자는 이제 1 또는 2 또는 3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공이 지금 1번 공이랑, 자, 2번 공이랑 3번 공이 총 7개가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때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을 하냐면, 자, 공을 2개를 동시에 뽑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놈의 개수가 총 7개이기 때문에, 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7개 중에 동시에 2개를 뽑는다. 자, 7 콤비네이션 2 얼마죠? 자, 총 21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2개의 숫자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가 바로 구할 수 없는 친구들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을 미리 구해주면 좋아요. 일단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1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1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2, 자, 2가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3, 3이라는 숫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자, 이제 4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이제 6도 가질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 3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이제 9도 가질 수 있는, 자, 이런 식의 우리는 확률, 이제 질량 함수에 대해서, 자,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표를 이제 채워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 경우가 21가지니까 이 21이라는 게 분모로 들어갈 거고, 그 각각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x가 이제 4일 확률이 21분의 1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전체 경우가 21가지니까, 자, 저 경우는 한 가지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저 아이가 4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2 곱하기 2, 자, 이게 유일한 경우란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이 지금 21분의 1이 나왔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 이 분자라는 아이는, 자, 제가 가진 공의 개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얘가 1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한 가지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들어갈 숫자는 우리가 2가 될 거고, 자, 나머지 공은 5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쪽에 x개, 나머지 5 빼기 x개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확률을 또 구하는 거예요. 자, 2일 확률과 6일 확률을 곱해서 각각 2와 3을 곱했더니 그 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확률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확률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1 곱하기 2,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를 뽑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확률을 구해보시면, 자, x가, 자, 2가 나오는 확률은, 자, 전체 경우 21가지 중에서, 자, x 중에서 한 가지를 뽑고, 자, 다음에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이런 확률이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우리 확률이 이제 6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되죠? 확률 변수가 6이 나오려면, 자, 이 경우 2 곱하기 3이다 하는 이 경우죠. 자, 그럼 이때 마찬가지, 자, 21분의, 자, 2하고 3을 뽑아야 되니까, 자, 둘 중에 하나를 뽑으시고, 자, 다음에 5 빼기 x 중에서 또 하나를 뽑는 이런 확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식을 대입만 해주시면, 따라서, 자, 2 곱하기 21분의, 자, 바로 계산하면 x 곱하기 2죠. 자, 이쪽은 3 곱하기, 자, 21분의, 자, 2 곱하기, 자, 5 빼기 x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주시고, 자, 필요 없는 부분 이런 거 여기 약분 빠르게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2x는, 자, 이게 5, 3, 15, 자, 빼기 3x라는 게 나오고, 자, 5x가 15가 되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이 x 값이 3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지어보시면,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x가 3 이하일 확률인데, 자, 이 왼쪽 편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확률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물론 1 곱하기 1을 구하고 1 곱하기 2를 구하고 다시 어떻게 되죠? 이거는 1 곱하기 3. 자, 이걸 직접 구해도 되지만 이 표에서도 잘 읽어보시면 1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1을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1을 포함하지 않는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x가 3 이하일 확률이란 건 전체 확률에서 1을 제외한 숫자를 뽑는 확률이다. 즉 21개 중에서, 자, 1이 방금 우리가 3개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1을 제외하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2개를 뽑는 확률을 제외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시면, 자, 1 빼기, 자, 7분의 2가 되고 답은 7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8번입니다.
자, 28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즉 정규 분포를 이용한 문제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fx, gx에 대한 어떤 이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2.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자, 분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표현할 때는 평균과, 자,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평균에 대해서, 자,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Y는 K를 연결했더니, 자, 이 Y는 fx하고 gx, 확률 밀도함수가 만나는 점이, 자, 1, 2, 3, 4, 이 4개에서 만나더라. 그럼 이 1, 2, 3, 4가 어떻게 만나고 있니? 요걸 한번 판별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확률 계산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률, 이 밀도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 정규분포 곡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분산이 같기 때문에 두 i는 평균에 의해서 평행 이동된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해가 1, 2, 3, 4가 있기 때문에 이 y는 k와, 자, 이 y는 fx가 만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자, y는 k와 y는 이 gx가 만나는 해가 있을 건데, 이게 각각 두 개씩 만나서 우리는 1, 2, 3, 4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구조상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이런 분포를 만들어 주시고, 자, y는 k와 만나는 점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데, 이 i가 1, 2, 3, 4가 있는데, 자, fx하고 만나는 건 어느 i고 gx와 만나는 i가 어느 i인지 한번 판별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x가,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보다 0.5 이상, 2분의 1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럼 평균이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평균이 크면 클수록 이 2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자, 멀어지게 되면 이 평균이 더 큰 아이들은 2보 이하일 확률이 작아지게 될 거고요. 자, 반대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0.5보다 크기 위해서는 2가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리 확률에서 지금 봤을 때 이 x가 확률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x의 평균은 2보다 더 작은 쪽에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y의 평균은 2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를 확인할 때 근을 두 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더 작은 근을 x가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 해 두 개를 나눌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두 해가 가지는 간격이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우리가 옆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자,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아이가 옆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가진 간격과 이 i가 가진 간격이 또 이제 일정하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fx가 k가 되는 경우가 1과 2를 가져가고, gx가 k가 되는 경우가 3, 4를 가져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간격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fx가 더 작은 근을 가져가야 되니까, 즉 평균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얘가 1, 3을 가져가고 얘가 2, 4를 가져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요 i일 때 이 x가 가지는 이 평균, 자, 우리 ex라고 쓸까요? 요 ex라는 i가 가지는 값은 1과 3에 딱 중점이 놓이게 되겠죠. 그럼 중점이 되니까 얘가 딱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2번 케이스에서 1, 3을 가지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뺐더니 0.5보다 커야 됐는데, 이 말은 이 p,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가 된다는 이 얘기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다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케이스는 따져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요 해를 갖는 이 경우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해를 가진 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x가, 자, 우리가 가운데 있는 2분의 3,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이 y는 어떻게 나오죠? 이 평균의 가운데점, 자, 2분의 7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사실은, 자, 이 확률을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0.5보다 크다라고 확인을 해도 괜찮은데, 자,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의 위치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아이가 왼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 자, 한 놈은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자, 이 아이가
1, 2, 3, 4를 나눠 가지는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얘가 이제 뭐 1, 얘가 2, 자, 3, 4를 나눠 가지는 상황이라서 자, 이 x가 2 이하일 확률이고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 y가 여기 2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을 빼기 때문에 자, 이건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0.5보다 크다는 거 좀 확인이 가능해요.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마무리 지어서 이제 답만 구해주시면 자, x가 자, 2.5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 평균이 2분의 3이고 아까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되죠. 자, 표준화를 시켜주시면 z는 자, 2.5에서 2분의 3을 빼면 1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1로 나누면 1 이하일 확률과 같아지고요. 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0.5 절반에서 자, 0.3413을 빼주면 되죠. 그럼 따라서 구한 답은 0.1587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항 29번입니다. 이게 작년 2023년도 수능 30번, 작년이 아니죠. 2023학년도 수능 30번 문항하고 좀 비교를 하고 풀어보시면 좋은데 자, 그 문항과 조금 변형되어 나온 문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x, 정의역이 1, 2, 3, 4가 있는데 함수 공역은 0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전형적인 문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하 조건에서 자, x가 1, 2, 3일 때 이 함수 값이 더 크거나 같다. 즉 우리가 많이 보던 기호죠. f1, f2, f3, f4 요 4개의 값을 지금 비교해 놨다. 요 얘기 하는 건데 자, 이 문제가 약간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보통 이제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사용해서 좀 쉽게 뭐 빠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복조합을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계산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에 좀 이제 함정이 될 수 있어서 요걸 계산했을 때 어차피 케이스가 많이 나눠져서 오히려 더 복잡한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중복조합을 쓰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때 FA가 A라는 조건, 이게 한 개가 있다. 요 조건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뭐 중복조합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차피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풀이를 두 가지로 접근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풀이에 대한 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우리가 푸는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뭐죠? 네, 직접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수형도라 불리는 아이인데 자, 이것도 이제 수형도를 할 때는 우리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되죠. F1이 1이고 자, 그다음에 F2가 2고 자, F3이 3이고 자, 그다음에 F4가 4인 경우를 직접 다 나눠서 푸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4가지를 하다 보니까 경우가 많아지고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풀이는 조금 이따 설명할 다른 풀을 좀 더 추천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런 방식을 직접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숫자에 대한 배열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제일 작은 숫자가 1이고 여기서도 이제 1이 있는데 1보다 작은 숫자가 하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역이 가장 큰 수는 4인데 자, 4보다 딱 큰 숫자가 한 개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양쪽이 지금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F1이 1인 경우나 F4가 4인 경우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2가 2인 경우랑 F3이 3인 경우가 같은 경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부동의 방향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었다 생각하면 그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어차피 같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절반의 경우를 구하는 게 포커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F1이 1일 때만 한 가지만 이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때 F1이 1이니까 자, F1이 1이 되었을 때 자, F2가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2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3, 4, 자, 5인데 자, 우리가 1도 가질 수 있죠? 1, 3, 4, 5 자, 이런 식으로 자, 4가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F3이라는 아이는 1에서 얘가 F2가 다시 1이기 때문에 1부터 자, 2도 가질 수 있고요. 3이 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4 다음에 우리가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같은 방식으로 3에서 3이 안 되니까 이제 4하고 5만 가질 수 있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4일 때도 4하고 5라는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5일 때는 물론 우리가 5밖에 가질 수 없겠죠. 자, 이렇게 경우 나눠주시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F4는 4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자, 1 이상의 숫자 1부터 5까지 5가지 중에서 4가 된 거 하나를 빼니까 이때는 4가지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자 2보다 2 이상의 숫자 중에서 4가 빠지기 때문에 한 가지 빼서 세 가지. 자 이때는 우리가 4를 못 가지니까 5밖에 못 가지죠. 한 가지. 5일 때 마찬가지 5가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4하고 5기 때문에 한 가지씩 다 카운팅 하시면 5가지가 나오다.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가 다 더해주시면 7에다가 12에다가 총 14가지라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FE가 2인 경우도 카운팅을 해주시면 전체 경우를 그냥 곱하기 2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직접 그리다 보면 경우가 좀 많이 나눠지니까 좀 싫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길찾기로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1이 1인 경우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F2가 2인 경우만 한번 길찾기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로축에서 우리가 F1이 가진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이 간격 F1, F2, F3, F4 이런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F1이 가지는 값, 얘는 F2, 얘는 F3, 얘는 F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 가지는 함수값은 이제 0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 길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값이 1이라고 해석할 거고 이 길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 자, 같은 방식으로 3. 그다음에 4.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5까지 함수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럼 우리가 F2가 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함수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2가 되는 이 라인을 통과한 게 이제 얘가 여기를 통과해서 우리는 F2가 2라는 걸 선택했어.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중복조합이라는 의미는 이 길을 왼쪽에서 점점 오른쪽, 즉 우리가 오른쪽 위로만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함수값은 더 작아질 수가 없고 크거나 같아질 수 있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인하시면 이제 F1은 1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길은 못 지나간다 라고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3일 때 3을 못 지나가고 4일 때 4를 못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점을 지난 뒤 요 길을 통과해서 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1, 그다음에 여기서 1,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서 한 가지만 가능하고 여기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한 가지.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 F1은 0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고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에는 F1이 2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우리가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여기도 다시 한 가지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 여기까지 가서 합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1이고요. 자, 합치시면 이제 2가 되고요. 합치면 이제 3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1 더하기 1은 자, 2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자, 이때 조금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이쪽에 우리가 도착하는 경우들을 이제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시키면 이 경우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5가지인데 자, 요 중간에 있는 이런 값들을 여러분이 카운팅해서 같이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도착한 경우 한 가지를 그냥 추가시킨 거고 여기서 이렇게 도착한 경우까지 포함시켜서 다 카운팅이 돼서 누적된 경우가 다 포함되는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F4가 이 5라는 값을 가진 게 3가지. 그 다음에 이 F4가 3이라는 값을 가진 게 한 가지. F4가 2라는 값을 가진 게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3가지가 합쳐서 실제로 5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때 요까지 오는 경우가 우리가 2가지가 있었고 다시 이 점에서 여기까지 온 경우가 5가지가 나와서 자, 합치면 이제 1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을 여기서 구하려고 하면 F1이 1인 경우 14가지랑 F2가 2인 경우 10가지가 나와서 자, 아까 우리가 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럼 대칭이 되면 곱하기 2가 되어서 얼마가 되죠? 48가지가 나온다. 이게 정답인데 자, 여러분의 이 대칭성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한 가지 경우 더 그러면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하나 더 풀어보시면 자, F3이 우리가 3인 경우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F3이 3인 경우는 자, 똑같은 이제 이 표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 자, 2, 3, 자, 이게 4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0, 1, 2, 3, 4, 자, 5 이렇게 한번 또 표시를 해보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통과하는 경우도 F1, 자, F2, 자, F3, 자, F4.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시면, 자, F3이 우리가 얼마 된 경우 하기로 했죠? 3인 경우 했는데, 자,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똑같이 10가지가 나온 점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 보시면, 자, F3이 3을 갖는다. 자, 여기를 통과시켜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또 지나가지 않는 점들을 표시해 보시면, 4가 되니까 안 돼. 자, 2가 되니까 안 돼. 1이 되니까 안 돼.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걸 딱 180도를 회전시켰을 때 딱 저 모양이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찾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시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일단 요 점을 갔다가 다시 이 점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1, 1. 자, 여기도 1, 1, 1. 자, 표시하시고, 자, 올라온 거 한 가지, 이제 더하면 두 가지. 자, 그대로 오면 두 가지, 다시 더하면 두 가지. 2 더하기 1 하면 3이니까, 자, 5가지가 나왔다. 아까 똑같은 방식이 나오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 점을 지난 다음에 이쪽으로 한 경우, 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그대로 올라야 되니까 한 가지, 다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F3이 3인 경우도 5 곱하기 2가 돼서 10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F4일 때도 4가 되는 경우, 그 경우가 대칭적으로 14가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직접 해보신 걸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30번 문항입니다. 자, 30번은 이게 문제는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내용은 되게 간단한 문항이에요. 자, 문제 1, 2, 3, 4가 자, 하나씩 들어있는 이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죠?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는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불리는 아입니다. 그래서 뽑은 걸 다시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확인한 숫자 K가 자,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중요하다. 그럼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어떻게 나뉘냐? 홀수는 플러스고, 자, 짝수는 마이너스라고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시행을 우리 몇 번? 4번 반복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걸 복원 추출이고 반복한 시행, 우리가 뭐라 부르죠? 독립 시행의 확률을 보통 쓰는 문제인데, 굳이 이거는 확률 문제로 계산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줄을 읽어봤더니, 자, 전피의 좌표가 뭐뭐 이상일 때, 뭐뭐일 때가 나왔죠. 어떤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자, 확인한 4개의 숫자의 곱이, 자, 어떻게 되죠? 홀수일 확률, 자, 어떤 사건 B를 확률을 구해라. 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B의 확률을 구하는데,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 자, B 오버 A, 자, 이 확률을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우리가 복원 추출을 하다 보니까 공을 뽑고 다시 놓고 뽑고 다시 놓고 반복하니까 중간에 시행 방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즉,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할 때마다 계속 4가지씩 4번, 총 256가지. 이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분모를 좀 없애면서, 자, 우리가 정의를 하면 PA분의, 자, PA 교집합 B인데, 이때 우리가 이 PA는 또 어떻게 구하죠? NA분의 N 전체. 자, 우리 전체 경우에 NS 이제 쓸까요? 이 A 확률, 그 다음에 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자, N, A 교집합 B.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분모 전체가 된 경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굳이 확률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중에서, 자, B를 만족하는 것, 즉 P의 X좌표가 우리가 0 이상인 것 중에서 4개의 숫자의 곱이 홀수인 거 구해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에서 맥락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서 문제 풀어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곱이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모든 숫자가 다 홀수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홀수가 몇 번 나오고 짝수가 몇 번 나온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4번의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홀수가 일어나는 횟수랑 짝이 일어나는 횟수가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총 4번이기 때문에 홀수 4번, 짝수 1번 안 일어날 수 있고, 자, 홀수가 3번, 짝수가 1번, 자, 홀수가 2번, 짝수가 2번, 그 다음에 이때 1번, 3번, 그 다음 어떻게 해줘, 여기는? 얘가 빵번 4번. 자, 이렇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P의 X좌표가 0 이상이라는 건 이 뽑았을 때 짝수들의 총합보다 이 홀수들의 총합이 더 커야, 즉 홀수는 플러스, 짝수는 마이너스니까 홀수 더한 게 더 커야 우리가 0 이상이 된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 홀수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홀수가 만약에 한 번 나왔다면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작게는 1, 제일 크게는 3까지 이런 값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게 3번 나왔다면 2만 3번 뽑으면 6이 나올 거고요. 4만 3번 뽑으면 12가 나오니까 자, 아무리 작게 뽑아도 6, 이때는 아무리 크게 뽑아도 3, 그럼 3 빼기 6을 하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경우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식으로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를 파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홀수가 4번 나오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짝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홀수를 4번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자, 4번 중에서 4번 다 어떻게 돼? 홀수만 뽑아야 되죠. 근데 홀수가 1, 3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2의 4제곱 해서 자, 총 16가지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자, 이제 홀수 3번, 짝수 1번인데 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혹시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 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만 뽑았을 때 3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어떻게 되죠? 3만 3번 뽑아서 9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반대편에 이 1을 뽑는 경우, 한 번에 뽑는 경우는 작으면 2, 크면 4까지 뽑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충돌나죠? 얘가 4일 때, 얘가 3이 되니까 문제가 되네. 이 경우를 제거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홀수가 3개, 짝수가 1개이기 때문에 홀수가 들어갈 자리를 일단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숫자를 그냥 배열을 하자면 1 또는 3을 아무거나 넣고 2 또는 4를 아무거나 넣었으면 2의 4제곱이 될 건데 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얘가 3이 나오는 경우, 즉 1을 3번 뽑고 자, 이쪽에 우리가 짝 4를 뽑는 경우, 즉 1, 1, 1, 4를 뽑는 경우가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를 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15가 돼서 이제 60까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작게 뽑는 경우는 이고요. 자, 가장 크게 뽑는 경우는 언제죠? 얘가 3, 3을 뽑아서 6을 뽑는 경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쪽을 살펴봤더니 제일 작게 뽑는 경우는 이 2를 뽑아서 4를 뽑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제일 큰 경우는 4, 4를 뽑아서 8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조금 이제 불편해진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똑같은 이제 맥락으로 풀어주시면 자, 홀수 자리와 짝수의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홀수가 어디 들어갈 자리를 정하시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홀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자,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얘가 4일 때는 얘가 뭐 2도 안 돼, 3도 안 돼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경우를 직접 다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때 홀수를 뽑는 경우는 우리가 1, 2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3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 3을 뽑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 2를 뽑으면 자, 이 홀수 자리에 둘 다 1이 들어가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 값이 2가 돼버리면 이쪽은 제일 작아봤자 4니까 되는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아예 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 3을 뽑는 순간 두 합이 4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홀수의 자리를 정했지 1, 3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배열을 먼저 해주시고 자, 이제 짝수는 어떻게 뽑아야 되죠? 이 합이 4니까 제일 작게 4가 나오게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 2를 뽑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또 3, 3을 뽑게 되면 3, 3을 이제 배열하는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자, 이제 요 i 중에서 우리가 짝수를 뽑아야 되는데 짝수는 어떻게 뽑을 수 있죠? 자, 이때 짝수는 우리가 2를 뽑아도 오케이 6이네 괜찮아. 그 다음에 2, 4를 뽑아도 돼. 그렇지만 4, 4만 안 뽑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거나 두 개를 뽑은 것 중에서 4, 4 뽑는 것만 제외하면 되니까 얘가 세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곱해서 더해 주시면 4 콤비네이션이 6에다가 자, 더하시면 5가지가 되어서 이게 30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P의 X좌표가 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때 16, 60까지 30가지 해서 총 몇 가지죠? 아까 우리가 NA 전체 경우 106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표현한 게 어떻게 되죠? 곱이 모두 홀수인 경우. 이 경우 중에서 곱이 모두 홀수인 경우 구해라. 그럼 4개의 숫자가 다 홀인 이 경우를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분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 약분을 시키면 53분의 8이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한 답 6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풀이가 끝났는데 자, 올해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할 거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문항들이 기출 문항 베이스로 좀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문항들에 대한 복습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6월, 9월 평가 이런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11월 수능 문항들, 기출 문항들을 좀 더 분석을 제대로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접근함에 있어서 새롭고 창의적인 이런 풀이도 좋지만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기본에 충실한 풀이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아까 이제 29번 문항이라든가 이제 30번 문항에서도 참신한 풀이도 물론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꼭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바로 생각해서 풀어줄 수 있는 실수하지 않는 이런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은 경우를 착실하게 세고 하나씩 써서 풀어준 걸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기출을 잘 분석하고 하나씩 자기만의 풀이를 정확하게 하는 그 연습을 하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수능 끝까지 꼭 힘내서 수능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